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짖기도서의 유학 이야기 14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선 봐서 결혼하는 경우,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맞선 봐서 결혼해서 약간 좀 어긋나는 경우, 유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예를 갖다 얘기해보고, 또 계속해서 약기운에 취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쁜 유학생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유학생 예.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남편과 부인이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남편과 부인이. 아마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온 것 같고요. 부인은 그냥 이제 가정일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F1이고 F2 비자를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학생 신분이고 한 사람은 그냥 가정주부로. 근데 아마 부인도 어느 정도 학벌이라든가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은 당연히 이제 박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라든가 누구 어디에서 이제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제 통계에 의하면은 명문 여대를 나왔다든가 또는 유학 과정을 밟았다든가 집안이 좀 괜찮다든가 그런 경우고, 순수하게 옛날 고등학교 때라든가 뭐 대학교 때 연애해서 일반 가정인 상태에서 근데 우연하게 남편이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아니면 뭐 박사 과정이라는 게 꼭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학금 받고 올 수도 있잖아요. 풀 장학금. 그러나 부인은 장학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 한쪽이 약간 좀 여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여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자가 똑똑하고 여자가 부자일 경우에는 가끔가다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부자이고 남자도 부자일 경우에는 그게 제 생각에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도 박사학위 받고 여자도 박사학위 받고 이런 두 가지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이러는 경우도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가끔가다 남편은 혼자, 여자 혼자 박사라든가 뭐 석사학위를 따러 오는 경우는 남자일 경우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일 경우는 별로 드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자일 경우 혼자 오는 경우, 또 여자가 박사학위를 땄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어, 배우자 비자 F2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별로 드문 것 같다 이거죠. 아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겠죠. 남자가 가정주부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게 좀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요 일단은. 차라리 여자를 혼자 보내면 보냈지 남자가 따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일 경우에, 결혼할 경우에 대부분 다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집안일을 하는 거죠. 남편 박사 언제 따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죠.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영어를 하죠. 슈퍼에 가면은 뭐 그린 오니언, 그럼 뭐 우리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그린 오니언, 아니 죄송합니다, 양파를 오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파를 뭐라고 그러냐, 그럼 파는 그린 오니언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야채 이름을 이제 꿰뚫는다든가 뭐 생선을 갖다가 외운다든가 뭐 고기 이름을 외운다든가 뭐 이런 거, 음식 이름, 그리고 접시 이름, 가방 이름, 브랜드 이름, 이런 거 이제 점점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AT&T든지 뭐 이런 데다가 모바일에다 전화하는 것도 좀 되고. 근데 그래도 남편이 박사학위를 딸 경우에 그 과정,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비하면은 부인은 사실 할 게 없어요. 사실 할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든가, 요즘 뭐 인터넷에서 봐도 되고 불법으로 다운받아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뭐 여유가 있으면 쇼핑을 간다든가, 뭐 아니면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잠자는 수밖에 없겠죠. 또는 정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해서 영어 수업을 듣는다든가.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정말 완전 부자는 제 눈에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긴 부자인데 그래도 아까운지 몰라도 마누라가, 부인이 영어
랭귀지 코스를 밟는데, 정식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밟는데 한 학기만 다니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방을 명품 가방을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은 학교에서 왔다 갔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와중에 남편이 이제 공부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또는 집에 와보니까 이 마누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고 있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집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인데, 남편이 이제 한 번, 두 번 마누라를 패기 시작한 거죠. 때리기 시작한 거죠. 손찌검이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이게 한국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도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뭐죠? 부인이 맞았다 남편한테, 그럼 미국에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대. 뭐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맞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대. 그래 경찰이 부모 잡아간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고, 미국 사람 경찰에 오면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실제로 폭행을 당한 부인들이, 미국 여자들이, 또는 폭행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숨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긴 쉬운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 여자와 남자가 합쳐서 이렇게 사는 것과 여자 혼자서 사는 것 그 자체는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여자 혼자로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총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약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사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부모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한대 맞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른다? 그렇게 간단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처벌받죠. 근데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그 부모한테 당연히 버림받는 거예요. 부모가 절대 걔한테는 재산 안 주겠죠, 그런 애한테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모가 걔를 기를 수 있겠지만은 어쩜 포기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포감이라 해야 되나요? 자기 인생이 갖다 송두리째 망가진다, 이런 공포 때문에 함부로 막 전화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당연히 길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면은 길에서 아이를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게 왜 안 되냐면은, 막 엄마가 아빠가 윽박을 지르는 건 봤는데 손이 이제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 엄마 아빠를 갖다가 잃어버릴까, 아이가 이제 걱정돼서 경찰에다 전화를 못 한다든가 상담을 못 한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나가는 어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죠. 그럼 경찰이 와서 곧바로 그 아이를 그 이제 폭행 당사자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외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이라든가 애들 폭력 이런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캠페인도 많이 해요. 텔레비에 광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이 한국에서 부부가 왔는데 이 여자분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 변호사를 사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맞다 하다가 어느 날 이 젊은 여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도망쳐 나간 거예요. 하도 때리니까 도망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술이 취했는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쫓아나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싸움을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다툼 소리가 나니까.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많이 살아요. 일반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막 시끄럽고 쪼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야, 저쪽 아파트가 유명하대, 저쪽 아파트가 괜찮대, 안전하대,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실. 그리고 학교 캠퍼스 바로 앞에 이제 뭐 2층 침대 이런 데서 미국 아이들이 같이 잠을 자고, 그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집을 빌리는데 좀
싸지만 그래도 안전하지만 약간 학교에서 좀 멀어진 쪽 또는 학교 내 기숙사인데 부부 동반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미국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뭐 중국, 일본, 다른 외국 유학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는 걸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야.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마누라가 팍 튀어나가는 어떤 여자가 이게 마누라인지 어쩌냐 여자가 팍 튀어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창문을 보니까 이제 파자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적당히 막 옷을 입은 것 같아. 근데 뒤에 남자가 쫓아가는 거야. 그걸 뭐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주희가 전화를 해버렸죠. 곧바로 전화를 해서 경찰을 전화해서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하고 막 쫓아가다 밤이니까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오는 소리 들리고 이 남편이 튀었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나서 부인이 이제 잡혔죠. 부인은 이제 경찰이 모르니까 부인을 잡았죠. 잡은 다음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막 보니까 이제 맞은 거 얼굴이 피가 나고 그런 거야. 옷이 찢겨져 있고. 그래서 이거 가정폭력이고 그런데 물어보려니까 영어를 못하네. 뭐 손이 떨리고 막 이런 거야 이 아줌마가. 그래서 이 젊은 아줌마가 점점 뭐 서른 몇 살 됐겠어요. 근데 이 젊은 이제 아줌마가 맞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이제 영어 랭귀지 영어 연수를 할 때 외국 친구 중에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 가끔가다 이제 보통 이제 아줌마들끼리 친목을 해요. 도모를 해야죠. 아무도 가끔가다 모여서 맥주를 한잔 하듯이 뭐 커피를 한잔 남편들이 뭘 할 때 예? 같이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아니면은 뭐 그러죠. 근데 남자 새끼들 눈치 남편이 이제 나쁜 새끼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년들하고 술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네 인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내 생활비는 우리 부모가 되는데 너는 씨발 뭐 생활비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니까 잘 안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또는 저기 친정 엄마 아빠가 돈을 좀 몰래 부숴주면 그 돈으로 뭐 용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럼 또 거기서 걸리면 이제 맞으면서 너의 친정 엄마가 씨발 나한테 학비를 대줬냐 뭘 대줬냐 그러면서 좀 때릴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사귄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전화로 나 좀 도와달라고. 영어를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뭐 help me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폴리스 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렇게 막 린치를 당한 거죠. 옷이 찢기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외국 여자분이 가서 도와주면서 이 한국 아줌마가 쉘터, 그러니까 도메스틱 바이런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쉘터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 각 마을에 각 도시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쉘터는 앞이 사무실이고 뒤쪽이 쉘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무슨 치과 병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치과가 사무실이 돼 있고 그 뒤에 무슨 뭐 원장님 있는 사무실 같기도 하는데 아니면 또 2층에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내가. 근데 거기에 쉘터가 있대요. 그죠? 쉘터에는 이제 잠자는 시설까지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당연히 아이디 검사라든가 체크해. 함부로 누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은행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집을 갔다가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가서 옷을 가져오고 그 남편 새끼가 어디로 숨었는지 이제 도망쳤는지 그걸 이제 다닌 거죠. 그러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남편을 잡았죠. 남편을 잡아서 미국 법정에 세웠죠.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폭력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변호사 사고 이 마누라도 변호사를 샀던가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둘 다 이혼하고 남편은 박사학위를 땄겠어요 안 땄겠어요? 못 땄죠. 그냥 거기서 미국에서 폭력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이 많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한국적인 생각으로 미국을 갔는데 이 부인이 갔는데 남편이 때리니까 처음엔 참다 사실 경찰을 부른 게 아니라 도망갔다 이거죠. 도망갔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불러줘서 그런 이제 나쁜 유학생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왜 갑자기 이 남편이 이렇게 돌발 뭐 변했을까 갑자기 원래 사랑하고 뭐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을 봐서 맞선을 봐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박사가죠. 여자는 무슨 명문 여대 그리고 좀 부자 둘 다 부자여서 박사과정 끝나거나 한국에서 교수하면은 교수 부인이 되고 아니면 또 부인 쪽에서 남편의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남편은 박사를 따기만 하는 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한 3년 정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보고 한 신혼을 갖다 즐긴다 생각하고 한 박사가 한 5년 정도 잡으면 빠르면 5년 정도 사실 빠를 경우에는 한 3년 반에 박사를 따는 사람 경우도 있는데 사실 드물어요. 박사과정을 정식으로 딴다면 한 7년 걸리고요. 한 5년 정도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5년 정도 네, 뭐 그 당연히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신혼여행을 미국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산다 이런 이제 좀 기분 좋은 생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뀐다 이거죠. 내가 박사를 따면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서 교수자를 알아보겠죠. 아니면 또 미국에서는 박사를 따면은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웬만한 박사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박사까지 시켜줬는데 박사까지 가르쳤는데 그걸 갖다 그냥 외국으로 보내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생각이 그렇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용하죠. 포닥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포닥 끝나고 나서 뭐 강사를 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시월돼서 멀어졌다 이런 거는 좋았는데 남편이 점점 변해간다는 것 갖다가 느낀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도 점점 남편은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신은 천천히 그 미국 사회에 적응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격차가 생긴다 이거죠. 서민과 부자 뭐 이런 부자들은 점점 빨리 부자가 되는데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냥 반대로 밑으로 그냥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과정의 남자가 왜 변하느냐.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비디오만 보고 뭐 이런 게 싫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야 씨발 너희 친정은 나한테 돈도 안 주냐 씨발 뭐 이런 수도 있고 또는 야 학교를 갔더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자애들이 많어. 유학생들이 아니면 대학교든 학사 석사 박사 이런 대학교 한국에서 박사과정 오는 애들 중에서 미국에 대부분 나이 많아봤자 사실 3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 석사가 진짜 45, 뭐 50, 60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 박사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끝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니 이게 법은 아닌데 거의 사회적으로 사실 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20살이면 대학생이 돼야 되고 25살이면 뭐가 돼야 되고 30살이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학번이 뭐냐 뭐 씨발 학벌이 어떻게 되냐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 고향은 어디냐 친척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 때문에 박사과정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젊어요. 젊다 보니까 학사 석사 박사과정 아이들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학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사를 할 때 박사과정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다든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네요. 저 골 때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이가 별로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박사과정 남자아이들이 박사과정 여자아이 석사과정 여자아이 학사과정 여자아이 중에서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단독으로 왔다는 거는 그 집안이 부자든지
전체 장학을 받고 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좋게 보이는 거야. 더 자기 마누라에 비해서. 자기 마누라는 집에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 돈이 좀 있다 칩시다. 한국에서 유명한 여대를 나왔다 칩시다. 근데 지금 유학에 있는 여자애가, 석사과정 여자애가 유명한 여대를 나왔지, 집안도 좋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나랑 같은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얼굴을 왔다 갔다 보잖아요. 근데 좋아 보이잖아, 걔랑. 씨발, 내가 한 3년만 더 늦게 결혼했어도 선을 그때 안 보고 여기 와가지고 찾을 걸, 씨발. 씨발, 억울하네. 저 여자랑 결혼한 게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을, 젊은 아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다리예요, 사다리.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 계단이라 이거죠, 계단. 같이 올라간다든가 손을 잡고 뭐 사랑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개소리, 그런 건 없어요. 다 개소리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 이거죠, 과정. 높이 올라가는 과정. 근데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더러운 새끼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 근데 젊은 애들이, 그렇죠. 아니, 젊은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무슨 정치인들, 사회들이 무슨 마약을 하고, 뭐 이명박 아들은 마약을 안 했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막 씨발, 병원에 의사 젊은 새끼가 무슨 마약을 하고 댄스를 하고 집행유예로 들어가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 마약 딜러 새끼만 한 새끼만 들어가고, 그런 애들도 젊은 애들이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신 없는 애들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너 어제 뭐 했냐?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러 갔다 왔어. 10만 원 다 썼어. 이 새끼들이 정신이 없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네? 너 이거 뭐야? 나 이거 게임기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게임기 중고로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새끼가 정신이 없네. 게임기를 사다니. 이런 거에 비하면 정치인들, 뭐 부잣집 새끼들 보면 마약을 하고, 예? 그런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불법으로 젊은 년이 무슨 학교도 무슨 어떻게 적당히 나오고 학력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쩌고 했는지 몰라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해버리고 막 정식으로. 그런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박사과정을 받는 아이가 딱 보니까 씨발, 억울한 거야. 내가 1년 전만 해도 이 여자랑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좋아. 얘는 석사, 박사, 나랑 딱 시간이 맞게 박사과정 끝날 것 같고, 전공도 비슷하지. 근데 한국에 돌아가는데 집안이 뭐 교수 자리가 있다는 둥 집안이 교수야. 괜찮은데 이제 아까운 거야, 이럴 때는. 이러면서 점점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있는 여자가 존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화를 해도 믿고, 한국에 이메일을 해도 믿고, 한국 드라마를 봐도 믿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학생들 부부 중에서 특히 이제 부인이 남편보다는 부인이 남편일 경우,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할 때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근데 특히 부인이 집에만 있을 경우에, 그리고 선을 봤을 경우에 알게 모르게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미국 내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적당히 봐주고 끝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끝내더라도 이거는 이제 크리미널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에서 이민국에다 신고를 해서 이민국에서 얘를 자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다시 몇 년 있다가 비자를 받든지 변호사 사서 그걸 없었던 걸로 하고 오해였다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영국으로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그래서 보통 박사과정이라든가 석사 이상 아이들이 학교를 자주 옮긴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석사 이상일 경우에 학교를 자주 옮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일단 이게 나쁜 유학생 이해가 하나 있고요. 이번엔 나쁜 유학생 하나 더 할게요. 성적이 아주 좋은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거 좋은 유학생인가? 맞죠.
좋은 유학생일 수 있네요. 그렇죠. 성적으로 따지면은. 왜냐하면은 미국에선 컨닝, 남의 엿보는 거라든가 뭐 논문을 갖다 베낀다든가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동양적인 것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선생한테 내면은 선생은 그게 그 동양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쓴 걸 갖다가 이제 번역했다는 뜻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잘 썼네, 흐름이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글을 갖다가 베낀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하여튼 성적이 좋은 경우가, 그러니까 성적이 단순하게 시험 보고 글 써내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 뭐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본다든가 뭐 주관식이어도 그냥 간단하게 주관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가 종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 자체를 갖다가 또 어떤 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그 한국의 어떤 글이 정확히 미국에 있는 선생이 원하는 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쁜 부정한 방법으로 족보 빼놓고는 별로 어려워요. 근데 성적이 하여튼 좋아. 그러면은 이 학생이 상당히 좋은 학생일 거다 생각했는데 그 웬걸 성적은 좋은데 눈이 동태 눈깔이 한마디로. 근데 그 아이는 자신이 눈이 동태 눈깔인지는 몰라요. 그냥 평소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한참 눈이 반이 잠기고 그리고 잠이 오는 듯 하면서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옆에서 지켜보면 이거 얘 잠이 오나? 피곤한가? 졸린가? 같이 수업을 안 들었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지 않고 피곤하지는 않아. 힘도 있어. 근데 눈 자체는 한 반이 좀 감긴 같은 느낌? 그리고 혀가 꼬였어. 그러니까 혀가 꼬였다는 게 영어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술 취한 듯한 느낌. 근데 대낮인데 아침에도 평소에 그럼 술 마셨을 때는 혀가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왜 그러냐면 학교 내에 한인 학생들한테는 또는 이제 미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 한인 학생, 헐리우드 배우들한테 헐리우드. 우리 저 아이언맨 영화 배우 있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다 이거죠. 아이언맨 헐리우드에 배우들이 돈이 아주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돈을 갖다가 뜯어 먹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근처에 미용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사지라든가 미용실. 별의별 아이디를 가지고 막 미용실이 생겨나요. 별의별 아이디로.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꿀을 바르고 뭐 예? 설탕을 바르고 찹쌀을 바르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한번 유명해지면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와서 뭐 꿀도 바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과학적이에요. 돈도 많고 똑똑하고 사실은 연기도 하고. 연기라는 게 무슨 장난이 아니니까 그 사업 자체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예요, 프로.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에게도 구멍이 있다 이거죠. 그런 미적인 뭐 예뻐진다더라, 뭐 좋아진다더라 이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요. 그 몸 자체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헐리우드 근처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묶어주는 파이프라인. 예?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면 나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그 사이를 묶어주는 광고주가 있어요. 광고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면 좋죠. 여배우든지 남자 배우면 더 좋죠. 내가 그 미용실 갔더니 좋더라. 근데 그래서 아이언맨 그 주인공 남자가 할리우드에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었어요. 공급책. 그 사람이 가난해서 씨발 마약을 팔고 뭐 씨발 자기도 마약을 좀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자죠. 단순하게 마약을 하면서 아마 이제 보통 딜러들 같은 경우는 마약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파이프라인 공급책들에게 협박을 하겠죠. 야 씨발 뭐 비디오도 다 찍어놨고 별장에서 너 그룹 섹스한 거 다 찍어놨고 마약하는 거 할 때 그러니까 너 네 친구들 좀 소개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갖다가 헐리우드에 공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얼굴이 바뀌었죠. 눈이 반쯤 떠간다든가 뭐 이상한 거야. 야,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사실. 경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걔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치고는 가장 세게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많아요. 왜냐면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 그 마약을 갖다 파는 놈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미국 대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인 학생을 이제 두 종류로 봅시다. 세 종류로 봐야겠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한국 사람, 한국계 미국 사람, 또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땄든지 아니면 조기유학을 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 한국 사람. 근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간 한국 학생. 이 정도 세 종류로 하는데, 대체로 이제 마약을 한국에서 직접 온 학생보다는 거기서 살던 학생들이 마약을 좀 더 많이 하죠, 사실은. 당연히 이제 궁금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말이나 대마초라든가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엑스터시라든가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학생이 마약을 공구를 받아서 이 학생의 약점을 쥐어 틀어서, 그리고 나서 아니면 또 그걸 갖다가 목적으로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 약을 갖다가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풉니다. 비타민 약이라든지 뭐 잠이 안 오는 약이라든지 뭐 하여튼 공짜로 하나를 주고, 공짜로 한두 개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죠. 술 마시면서 하는 거죠. 어제 술 마셨는데 기분 정말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잠을 안 자도 돼요. 눈은 약간 반으로.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성적이 무진장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한 학점을 2학점, 3학점, 뭐 하여튼 수업 한두 개 정도 들으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매 학기에 수업을 조금만 들으면서 성적을 유지하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새끼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정식으로 학생으로 있으면서 성적도 좋은데 눈이 반쯤 감겨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약을 했다, 약 기운으로 한약을 많이 먹어서 몸보신을 많이 해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런 나쁜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케이스죠.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